난 쏴버리는 놈이 전갈이라고. 뒤질 때까지 싸워보려니까.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고 저 진짜 조직을 위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많은 권력이 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 저들은 괴물이야. 슬슬 시작할까? 요즘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웹툰 원작의 작품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작품인 영화 내부자들을 부수고 비틀어 보겠습니다. 오늘 줄거리는 누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평론가님의 줄거리 기대하겠습니다. 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또 줄거리가 좀 다소 복잡해요. 그러니까요. 예, 사람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고요. 기대할게요. 어쨌든 머릿속에 지금 복잡한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뭘 뜻하느냐? 일단 그 기득권층의 카르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계, 재계, 언론계를 휘두르는 그런 권력자들끼리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뭐 하는 그런 어떤 비밀 회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내부자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치 깡패인 그 안상구라고 하는 이병헌 씨가 연기한 인물이 일종의 그 이용을 당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출세길이 사실상 보장돼 있지 않은 이른바 족보 없는 검사 우장훈 검사가 나서게 됩니다. 우장훈 검사가 그 대통령 후보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우연히 이 안상구라고 하는 정치 깡패를 알게 되고 이제 두 사람이 말하자면 검사와 깡패 간의 연합작전을 시도하면서 이들 견고한 기득권층 카르텔에 대항한다라는 것이 기둥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오, 예, 깔끔했습니다. 아,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강희가 빠진 거죠. 그렇죠. 백윤식 씨 맡은 캐릭터 이제 백윤식 씨한테 네네네. 백윤식 씨가 그 사람 네. 정계, 재계, 언론까지. 언론계에서 그 백윤식 씨가 맡은 네. 게 이제 보수신문의 논설 주간이에요. 네. 그게 이제 이강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마쿠, 그러니까 맞아요. 마쿠 조종자입니다. 그래서 그 비자금이 오고 가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자기가 다리를 놔주고 그러니까 이 백윤식 씨가 맡은 인물도 대단히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인물입니다. 굉장히 네. 사실은 이 작품이 이제 아까 제가 웹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윤태호 작가의 미완결 웹툰이에요. 네네네. 아직 완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은 거였고 빨리 만들고 싶었으면 영화로 벌써 나왔을지. 근데 어디까지 썼는지 좀 짐작이 돼요. 이게 어디까지가 윤태호 그 말인즉슨? 원작이고 어디부터 이 영화적인 상상력에서 급격한 결말을 원해서 이제 달려갔는가 보여주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처음에 굉장히 쫀쫀하게 재밌게 보다가 해결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급수혈한 상상력이 얼마나 튀던지 저는 약간 그 부분부터 이 영화 좀 더 기다려서 완결을 보고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엄밀히 말하면 윤태호 작가가 그 미완결해서 앞으로 완결을 보려고 잠깐 유보해 놓은 게 아니라 포기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해요? 중단한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 신문에 연재되던 웹툰이 네. 중간에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앞에 나온 것이 일종의 윤태호 작가가 하나의 그 큰 밑그림을 그려준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민호 감독이 자신의 상상력을 얹어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 웹툰에서는 그러니까 원작인 웹툰에서는 저 우장훈 검사라고 하는 네. 조승우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캠페인 안상구와 그다음에 백윤식 씨가 연기한 이강희, 그다음에 뭐 대통령 후보, 재계 회장님 이런 분들이 간의 대립구도가 이제 기둥 줄거리라면 네. 여기서 이제 우민호 감독은 이제 안상구라고 하는 안상구가 아니죠. 우민호 우민호 왜 이래? 왜 이래?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줄거리 요약이 안 되는 것도 저는 약간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네. 너무 사이즈를 완전히 너무 키웠어요. 이를테면 대한민국 전체랑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네. 좋습니다. 뭐 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문제이고 그러나 손대지 못하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영린을 건드렸는데 해결 방법에서 저는 그 윤태호 작가가 해결 못한 게 너무 당연하다고도 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무리수라는 걸 이제 두게 어. 되는 게 아니었나. 네. 저는 이제 강윤영 교수와 완전히 상반된 입장으로 봤는데요. 오랜만에 두 분의 의견이 네, 나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판을 키웠는데 잘 키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태호 작가가 중간에 중단한 그 뒷부분에
마무리를 저어줘야 되는 건데 네. 그건 영화적인 마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조승우 씨 캐릭터를 첨가한 건 굉장히 저는 그 영화적인 재미를 위해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원작에 없던 한 가지 플롯이 더 추가된 겁니다. 그게 그렇죠. 뭐냐면 바로 조승우와 이병헌의 연합작전. 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족보 없는 검사와 팔 잘린 깡패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내부자들에 의해서 사실상 위로 올라가는 것이 봉쇄당한 그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 한 일종의 그 하나의 복수의 한판을 벌이는 거예요. 네. 사실 베테랑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성남 변호사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과 동시에 해결책은 판타지입니다. 그게 실제로 응징되는 건 아니잖아요. 응징되지 않지만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서 그것이 응징되는 것을 바란단 말이에요. 판타지가 과하면 환각이 된다가 제가 오늘 마련한 한 줄 평이에요. 판타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사회를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해소 작용을 하죠. 근데 지나치면 그거는 마약 중독이 주는 환상이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환각에 불과한데 가령 이 영화는 저는 성남 변호사가 해결하는 방식과 저는 똑같다고 봤습니다. 일단은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굉장히 허황하고요. 이 안상구라는 캐릭터가 이강희를 혼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복수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수단 자체가 완전히 비현실적입니다. 아니요, 그거 현실적이에요. 도끼로 사람 손을 자르는 게 네. 현실적이라고요? 아니, 그런 복수가? 저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일단 기본 설정 자체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그 기득권층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고발하려는 한국 영화의 여러 가지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으면서도 네. 상당히 직설화법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를테면 영화 속의 논설 주간이 처음에 그런 대사를 날립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그 족보 없는 검사가 이런 한탄을 해요. 뭐 줄도 없고 백도 없는 뭐 내 같은 뭐 거지끼는 뭐 나가 뒤져라 이런 거 아닙니까? 베테랑이 좋은 영화는 야 우리 돈은 없어도 가오는 갖고 살자.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영화적으로 압축할 만한 영화적 대사를 날린 거예요. 사람들이 트위터에 쓰는 대사를 쓴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이 세계 영화들의 공통점, 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멘션들은 트위터에서 일반인이 날린 멘션들을 그대로 베낀 거가 다를 바 없는. 이를테면 상상력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좀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베테랑의 여운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이 영화를 난 다시 한번 그 감동을 느껴보고 싶어라고 볼지 아니면 올해 정말 사회 부조리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화 만들었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없잖아. 왜 자꾸 반복하고 있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지 약간 그것의 차이가 그 차이가 아닐까. 저는 네. 영화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세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문제의식을 거. 갖는 시민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여성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 남자들의 사회의 세계 이런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베테랑이 좀 천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었던 건 류승환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엣지? 그렇죠. 그만의 스타일이 어이없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올해 가장 그 유행어가 됐잖아요. 어이가 없네. 이 말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유승환 감독의 감각이라고 봐요. 어이없다, 가오 갖고 살자, 뭐 이런 것들이 그 사회상을 보여주면서도 유승환 스타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좀 우민호 스타일이라고 할 만한 건 좀 없었고 이 세 사람의 기에 눌려서 이 세 사람이 마차 하나를 끈다기보다 3조 마차처럼 각자의 방향으로 일단 달려간다는 나가려고. 것도 저한테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베테랑의 통쾌함이 좀 관객들에게 먹혔고 그리고 어쨌든 비슷한 소재의 내용을 다루는 천만이 있기 때문에 베테랑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테랑의 통쾌함이 먹힌 것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복잡하죠. 아이 뭘 복잡해요. 복잡해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 단순하죠. 아니, 베테랑에 비하면 경제계와 복잡해요. 언론의 그 카르텔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중학생도 알 수 있죠.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촬영장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남자 배우들이 다 모여 있다. 총출동해 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연기에 뭐 경쟁, 연기의 장이 펼쳐졌다라고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대요. 백윤식 씨 연기가 전 제일 좋았습니다. 어. 제일 좋았지만 아쉬운 거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뭐 편경작이랄지 이런 캐릭터랑 차별성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고 두 번째 좋았던 건 조승우 씨였어요. 조승우 씨가 일단 제 개인적인 선호도도 있지만 네.
여기서 그 나름 뭔가 그래도 약간 그 고뇌하는 모습에서 약간 변주하는 모습까지 그래도 입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 제일 아쉬웠던 게 사실 저는 이병헌 씨였어요. 오, 이병헌 그래요? 씨는 협녀처럼 망작에서조차 저는 연기력에서만큼 호흡을 같이 그랬잖아요.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번에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 바뀔 수 있지만 이병헌 씨는 감성과 정서를 전달하는 눈빛 연기에서는 굉장히 발군이지만 한편으로 다짐과 의지를 보여주는 남성형 영화에서는 부족한 듯 싶다. 평론가님은요? 조승우와 이병헌의 그 조합이 처음이죠, 이번 영화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면 과연 어떤 색깔이 날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네.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조승우하고 이병헌이. 그러니까는 정말 두 명의 장수가 네. 예, 같이 이를테면 관우와 장비가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영화 속에서 들었어요. 자, 어쨌든 두 분의 평가를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엄지손가락으로 과연 상중하 포함해서 45도 각도까지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내려주실지 기대하면서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근데 완전히 바닥은 아니에요. 네, 저는 약간 45도. 내렸어요. 네. 예. 아까 한 줄평 이미 말씀드렸는데 환상이 지나치면 환각이 됩니다. 이 영화엔 좀 환각이 지나칩니다. 네. 네. 평론가님은요? 단연코 올해 나온 최고의 한국 영화. 끝! 네. 올해 나온 최고의 한국 영화 이미 1000만이 지금 한 3편인가 나왔으면 근데 제가 최강희 선배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정의감 있으세요. 아, 맞아요. 네. 확실히. 네, 어쨌든 저는 두 분께 굉장히 오늘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 바람에 보는 저희는 참 재밌었거든요. 제대로 오늘 이름답게 영화를 부수고 비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화는 내부자들이었습니다.